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분노는 이제 헌재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내세웠던 원칙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방금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헌재는 지난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했고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 내야지요. 여기 서민 살겠어요? 무슨 속속인지 속셈인지 알 수가 없고. 2, 3일 전 선고 날짜를 공지했던 사례에 비춰보면 수요일 선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목요일에는 헌법 소원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4월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헌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존속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가장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정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저뿐만이 아니겠죠. 노동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헌재가 오늘까지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전남본부도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지금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명확한 사안을 두고서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한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평일 상경 집회 참여 인원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대규모 재적 처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는 미등록 미복학 의대생 전원에게 학칙에 근거해 재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개강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을 마친 학생은 신입생을 비롯해 196명에 그쳤고 나머지 697명은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까지 복학 신청서를 접수받는 조선대도 미등록 미복학 의대생을 전원 재적 처분할 계획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에 대한 민간 잠수사 투입이 사고 발생 44일 만에 이뤄졌지만 현지 기상 여건 악화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민간 잠수업체는 침몰된 서경호까지 유도선을 설치했지만 파도가 높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선체 수색은 하지 못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오늘 다시 이뤄질 예정이며 만약 내일도 실패할 경우 물때를 고려해 다음 달 초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닷새째 접어들었습니다. 전라남도도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산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사소한 부주의에서 산불이 시작된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24건, 전국에서는 229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만 50여 건의 산불이 집중됐고 이 기간 고흥과 보성 등 전남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불길은 하루 만에 잡혔지만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는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소문을 내고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푸른 전남의 살림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첫 걸음입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각 마을에서는 수시로 안내방송을 하고 산불 감시원의 예찰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궤도와 단속에도 논밭 곳곳에는 이처럼 소각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5,455건 가운데 60% 이상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입산자 실화가 31%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불 피우지 말고 담배꽁초 조심하라고 그러고 조금만이라도 태우면은 쫓아와 오셔가지고 못 태우겠는데. 사소한 부주의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전이 2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한 차례 비가 지나고 나면 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의원이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상병수당 제도 실시와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평상시 급여의 66.7%의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연간 60일 이하의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 노동자들의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이 2분기 기업 경기가 1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는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2분기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기준치인 100으로 나타나 기업 경기가 1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위협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이 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 20%,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14%, 미국 관세 정책 10%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필수 의료지원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하나로 묶어 대학병원급 네트워크를 만드는 등 갈수록 커지는 필수 의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은 응급 환자도 많지만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비율도 높은 곳입니다. 4대 중증 응급 환자 비율 5.8%, 전원율 15.3%로 전국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전남 동부뿐 아니라 경남 서부권 환자도 순천을 찾습니다. 의료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순천시는 필수의료 지원재단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의대와 대학병원이 언제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역 환자가 지역에서 치료의 전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만드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지역 의료기관이 뭉쳐 대학병원 기능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수지가 잘 맞지 않는 필요한 과들의 경우는 재단에서 공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천시가 목표로 내건 재단 출범 시기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타당성 검토와 심의 등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 시민들한테 그 사항을 공개하고요.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2차 설립 심의를 합니다. 협의가 끝나면,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정관이나 조례를 정해서 순천시가 출연금 30억 원을 초기 투입할 예정인데 같은 의료 권역인 여수와 광양 등 인근 지자체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과제입니다. 순천시는 상반기 전남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해 재단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도 경찰청이 지난해 하반기 22개 경찰서를 평가한 결과 여수경찰서의 형사팀과 실종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했습니다. 도경찰청은 어제 여수경찰서에서 수여식을 열고 총 188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 물품 12건을 돌려준 형사 3팀을 베스트 형사로 선정했습니다. 이날 함께 선정된 실종팀도 59년 만에 헤어진 가족을 찾아 상봉식을 개최하는 등 84명의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표창장과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이 다음 달 1일 재개장합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야영장에 대한 취사장 온수 공급 설비 구축, 노후 화장실 신축, 야영데크 규격 확대 등 시설 개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재개장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이번 시설 개선까지 더해져 캠핑을 즐기는 이용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사섬이라 불리는 신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역으로 모든 행정구역이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둘 개통되면서 이제 신안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남태도에서 추포도를 연결하는 연도교입니다. 이 다리는 4년 전 신안의 13번째 연륙 연도교로 개통됐습니다. 과거에는 썰물 때만 건널 수 있는 너둑길이 두 섬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현재 이 추포대교에서 비금도로 이어지는 연도교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 설계를 마무리한 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의 입찰이 빠르면 연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금대교는 교량 5km를 포함해 총 연장 10.4km에 달하며 신안 연륙 연도교 중 천사대교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다리가 될 전망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부터 2033년 말까지 총 7년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개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을 입증한 천사대교의 경우 사업 확정부터 준공까지 1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비금암택 연도교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준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대교는 신안섬들을 연결하는 다이아몬드 제도 연륙 연도 사업의 마지막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1989년 신안 1교 개통 이후 앞해대교, 천사대교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3개의 연륙 연도교가 완공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장산도와 자라돌이 있는 다리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신안군의 13개 읍면 중 흑산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일하다도 잠깐 가서 목포 가서 뭘 사올 수도 있고 또 섬과 섬 사이에도 애경사 같은 것도 시간 내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들여다보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신안군. 섬들이 점차 육지와 연결되면서 주민 생활을 비롯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따른 공동 대응과 순천대 의대 유치 일몰,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 등 지역 공동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는 어제 여수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최근 새롭게 떠오른 7건의 신규 현안 사업은 물론 8건의 연계 사업과 7건의 공동 협력 사업 등에 대한 진행 상황과 공동 목표를 공유했습니다.